나에게 선교장이란 친구이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는 같이 음악을 듣고 음식을 먹고 같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추억이 깃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나의 친구를 기억하게 해주는 친구와 같은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나에게 힐링이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 도심 속에서만 지내다가 그렇게 강릉 선교장 다녀오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전통 가옥 또 전통 문화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모든 걸 잊고 잠시라도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큰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장은 저에게 보물선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물을 아주 가득 싣고 보물섬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런 배라는 생각이. 선교장은 저에게 보물입니다. 예술적 표현을 하려면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선교장은 그런 요소들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활래정에 연꽃 위에 비 떨어지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그리고 산책로를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 산 위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또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더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저가 타악으로 표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장은 저에게 보물입니다. 저에게 선교장이란 설레임입니다. 선교장은 저에게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에 너희가 안식처 같은 곳이다. 어렸을 때 생각보지 않으려는데 선교장에 갈 때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고 보이면 제리가 찾아오고 유도와 개나리가 뽑히는 그런 하루들이 많이 보이는데 선교장에 가면 그걸 좀 맛볼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가을이면 마당 한쪽에 있는 연못에 푸른하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했는데 선교장에 연꽃이 있는 이 연못도 가을에는 푸른하늘이 잡혀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내려서 연못을 걷고 있는 선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는 선교장은 세상의 풍파와 풍랑을 잠시 피해서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어릴 때 그 안식처 같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선교장이란 전율입니다. 저에게 선교장이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선교장이란 가로등이다. 가로등은 밤에 길거리를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낮에는 그곳에 가로등이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선교장이라는 곳을 몰랐는데 선교장에 초대되어 연주회를 한번 갖고 나서부터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희망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줬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를 묵묵하게 밝게 비춰주는 그런 가로등 같은 존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장이란 창작과 쉼의 공간입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선교장에 예술작품을 두고 왔던 것처럼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선교장에 들러서 저의 작품을 두고 오게 됩니다. 나에게 선교장이란 깊이 있는 배품이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서로 정을 나누고 그 배품을 통해서 그 선교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정신들을 그곳에 가서 내가 온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나머지 삶을 선교장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배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선교장이란 오르간이다. 저에게 선교장은 잊고 있던 아름다움입니다. 올 여름 활래정 달의 교육을 통해서 몰랐던 강릉의 차문화를 새로 익히고 잊고 있던 고택의 아름다움 또한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장에서의 추억 덕분에 올 한 해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강릉 선교장은 타임머신이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가야금은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특히 제가 연주하고 있는 가야금 산조 음악은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제가 강릉 선교장에서 연주할 때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교장은 최고의 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선교장이 우리의 과거의 유형과 무형 유산을 계속 잘 보존 그리고 발전시키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물섬으로 안내하는 보물선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술가들이 저와 함께
유서 깊은 선교장에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교장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선교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더욱 좋은 음악과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나오는 그런 멋진 공간으로 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도 강릉 선교장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장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국장 한지윤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은 선교장을 무대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선교장 무대를 꾸며주셨던 분들의 음악과 이야기를 선사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교장이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이유는 예부터 이 집이 관동 지역을 유랑하는 풍류객과 시인들을 언제든지 환대해 주었고 또 누구든지 자기의 예술적 재능을 나누던 이야기터였기 때문에 그 명맥을 현대에도 계승하려는 것인데요. 그 취지를 제대로 보여준 시간이 바로 5월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 연주회, 그리고 10월에 있었던 선교장과 여인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곳곳을 돌며 선교장의 역사, 그리고 이 공간을 헌신과 수고로 유지해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지점마다 연주자들의 무대도 들을 수 있었던 독특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이야기꾼으로 활약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선교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강원대학교 차장섭 교수님을 오늘 직접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특히 선교장의 이야기꾼으로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셨어요. 교수님께도 올 한 해의 소회랄까요? 소감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떠셨나요? 네, 그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니 품암처럼 이렇게 편안한 선교장, 강릉 선교장에서 많은 힐링을 받는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교장에서 운영하는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참여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참여했던 그분들한테서 제가 도움을 받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즉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과 같은 그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힐링받는 역으로 제가 힐링받는 한 해였기 때문에 참 좋은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선교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예, 그 제가 이제 원래 전공이 조선 시대의 그 족보를 연구하는 게 제 전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족보를 연구하려면 고택들과 이렇게 문중들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사실은 선교장이었어요. 예, 선교장이 이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고택을 연구하는 그런 그 방법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교장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장의 그 이 문화와 그다음에 이 집안의 역사,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고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체크하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이 선교장 책을 내면서 이제 그 사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책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보다는 제가 촬영한 사진을 사용을 해야지 이게 본문과 이게 매치가 쉬우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선교장을 굉장히 자주 왔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2번에서 3번 이상 왔고
비 오는 날도 오고 눈 오는 날도 오고 밤도 오고 새벽도 오고 정말 우리 집처럼 네. 예, 드나들어서 지금은 사실은 뭐 선교장의 한 식구가 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제 고택 연구의 그리고 문중 족보 연구의 출발점이 선교장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 선교장을 사랑하시는 교수님이신 만큼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선교장이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강릉 선교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건축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한국 건축사에서 선교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정말 이렇게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규모가 이제 300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이제 경관도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을 연구하는 데에서의 모든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강릉의 선교장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장을 통해서 우리 한옥이 가지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냉난방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서로 간의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공간적인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선교장이고요. 사실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집안이 대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가풍이에요. 네. 예, 이 집은 만석군 집이고 굉장히 부잣집이었는데 이 집의 그 가풍이라는 게 뭐냐면 나눔과 상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돼요. 네. 예, 같이 잘 살아야지 그게 이제 진정으로 잘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같이 막 각박한 이런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정신이 바로 이제 그런 정신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정신을 대를 이어서 개성에 발전시켜 왔던 집이 강릉 선교장이고 그런 그 나눔과 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교장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앞날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보면 강릉에 있는 선교장은 바로 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거. 네. 예,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박제화되어 있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오래된 과거. 예, 그게 바로 강릉 선교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이야기로 선교장과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릴게요. 예,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전통 음악인 한오백년이라는 곡인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건용 교수님께서 작곡하신 가야금을 위한 한오백년을 제자인 이혜진 감독이 오르간을 위한 곡으로 새롭게 편곡했습니다. 오르간을 위한 한오백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르간을 위해 재탄생시킨 오르간을 위한 한오백년이었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선교장에서 있었던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되짚어 볼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바깥 활동이 재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에 대한 욕구를 채우시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희 선교장도 1박 2일 동안 선교장 고택에서 숙박하면서 선교장 종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사람을 머금다 프로그램을 준비했었는데요. 참여 후에 SNS에 생생하게 써주신 후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옥스테이 프로그램은 선교장의 월화문부터 시작해서 구석구석 돌면서 공간에 숨겨진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을 듣고 또 선교장의 이강용 장주님과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달빛 아래서 야행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었는데요. 선교장의 내림밥상으로 식사하시고 다도와 예절교육 프로그램도 체험을 하시면서 1박 2일 동안 선교장을 오롯이 느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선교장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번 곡은 지난 가을 관악과 오르간의 하모니 연주 때 활약해 주신 오보의 이현옥, 클라리넷 김우연, 바순의 김현준, 그리고 오르간의 저와 한지윤까지 네 분이 함께했던 연주입니다. 당일에 가을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민을 하다가 강행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빗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베토벤 트리오였습니다. 선교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죠. 선교장은 풍요와 상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희로애락을 겪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순환을 겪었던 시기에 이근우 선생은 나라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해서 독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근대식 교육기관인 동진학교를 세웠습니다.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동진학교는 폐교가 되었지만 학교를 개교할 때 손수 바느질해서 만든 태극기 2장을 땅속에 묻어서 숨겨 놓았다가 피난길에 챙겨 가슴에 품고 다니셨다고 하죠. 그중 하나가 희귀성을 인정받아서 최근에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죠. 그 밖에도 일제강점기에 선교장이 해온 독립운동의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진학교의 교사였던 여운영 선생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김구 선생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써주신 친필 휘호가 지금도 선교장에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우리 문화교육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신동진학교라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현대의 동진학교는 계속되고요. 어떤 학생들이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음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선교장 안에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 있죠. 바로 열화당입니다. 열화당은 전통의 공간인 열화당과 현대의 악기인 오르간의 음색이 묘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죠. 매주 수요일에 이곳에서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에도 방문객들이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주시는 선교장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입니다. 이 열화당의 오르간으로 연주한 오르간 포엔즈를 들으실 텐데요. 특이하게도 하나의 악기를 두 사람이 연주하기 때문에 4개의 손으로 연주한다는 뜻의 four hands입니다. 연주할 곡은 오르간 음악으로 편곡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들어보시면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서 반가우실 텐데요. 조금 특별하게 오르간으로, 그것도 전통의 공간에서 느끼는 색다른 묘미로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오르가니스트 손애자 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오르간 포엔즈 4개의 손으로 연주한 호두까기 인형을 들어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선교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몇 가지 기억들을 돌아봤는데요.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보이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선교장을 사랑해 주시고 직접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교장은 예부터 늦은 밤에 찾아오더라도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는데요.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선교장은 이곳을 찾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 더욱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와 주시고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문화재청과 강원도, 강릉시,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과 선교장 관계자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곁에서 전통과 현대를 만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강릉선교장 제6회 온라인 콘서트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